자, 두 번째 끝장낼 이슈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끝장낼 이슈는요, 김 여사 관련 이슈입니다. 당선 후에 명태균, 김건희 여사의 만남, 이 부분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 이 소위 이제 공천거래 사건의 의혹 당사자인데요. 김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 직후에 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다 부인을 하다가 이제 다 디지털 자료 증거를 통해서 사진, 뭐 카톡 내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은혜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진실에 더 한 걸음 다가갔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그리고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그 명태균 씨의 휴대폰 같은 경우도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한 280여 장의 이미지가 그 캡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사실들도 더는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제 또 김 여사를 만난 것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저는 권력이 정말 끝을 가고 있다, 끝난 것을 이미 예견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또 임세은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 뭐 정말 이제 계속 증거가 뭐 하수분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이미 지금 검찰은 예. 지금 이게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증거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 수사 보고서 경찰 수사 보고서가 그 11월 4일 날에 이미 작성이 됐었어요. 창원지검, 네,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 수사 보고서가 예, 예. 그때도 아마 이제 차고 넘치게 많은 그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내에서도. 그러니까 검찰은 그동안 선택적으로만 수사는 다 하고 증거 갖고 있지만 선택적으로만 발표를 한 거예요. 검찰에 유리한 거 혹은 이 사람의 유리한 거 등등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그때 처음 공개했던 윤석열 녹취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말이 맞네 당에서 그거. 그 해주라. 김영선 그거죠? 좀 해주라 했다. 예. 말이 맞네 당에서 그 녹취 기억하시잖아요. 그 녹취가 있기 전에 이미 수사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윤석열한테 이미 보고가 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김영선 의원과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만났던 것은 진영역에서 만났던 것은 아주 옛날 일이에요. 이게 한 9월쯤인가 10월쯤에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윤석열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봉화마을에 갔을 때 이제 기차를 타고 갑니다. 트레인원이라고 대통령 전용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 실제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진영역에서 만났다고 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차에 함께 타서 기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여튼 그러니까 비공개 이야기 나눴다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이 유경호 행정관이 이제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공천 개입과 그 이후의 상황들은 너무나도 명징하게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이거를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황금폰 이상의 것들을 검찰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파면 여부에 따라서 아마 검찰도 이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불법 계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를 꼽고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 폐간 발언까지 김건희 여사가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쫓기듯이 이걸 덮을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불법 계엄에 이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요,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사진을 전송을 김건희 여사한테 해주면서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사님 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왔어요 라고 하니까 김 여사가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사진까지 현재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그 사진까지 서로 주고받고 칭찬도 하는 사이.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이 사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네, 참으로 다정하다. 그래서 가족 사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다정한 관계였나. 예, 뭐 이모 조카 같기도 하고. 약간 거의 뭐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명태균 씨는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직에 있지도 않고 일반 개인인데 그런 사람과 저렇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것은 그냥
뭐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영부인한테 조언을 할 수는 있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바로 받아서 뭐 바로 다음날 뭐 관련된 뭐 윤석열의 뭐 발언으로 나온다든지 행동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형 놀이를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실로 연결된 인형들. 그러니까 뭐 소위 말 아바타 같은 느낌이죠. 네네. 조종하는 약간 그 거. 인형놀이 할 때의 그 손이 명태균의 손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실에 매달린 나무 인형이 김건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최성무 권한대행이 14일 내일이죠.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뭐 상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내란의 촉발 저는 정말 열쇠라고 보여지거든요. 명태균이라는 사람 자체가 핵심 키다. 그래서 내란 촉발의 핵심 키가 되는데 그 밝혀줄 열쇠가 우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정말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예. 하지만 저는 이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문제다. 네, 지금은 이번 주에는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4월 그 이후에는 분명히 특검이 진행이 될 것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떨고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 명태균 폰에서 나온 것이 뭐 김건희 그리고 뭐 김영선 의원 뭐 몇몇 분들이 있지만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 드러나 있지 않은 너무나 많은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과 뭐 당직자들이라든지 관련된 정부 사람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폭죽처럼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게이트들이 다 터지고 국민들이 저는 명명백백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상계엄과 또 연관성이 있는 명태균 그리고 명태균과 연관되어 있는 김건희 김건희와 연관되어 있는 윤석열까지 이 정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카르텔이 있었던 거죠. 그 카르텔을 분명히 밝혀내야 하고 그 밝혀내는 것 속에서의 죄들도 다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오늘 아침에 라디오 프로에 그 명태균 씨의 대리인이죠. 남상권 변호사가 출연을 해서 전화 연결을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명태균 관련된 이슈,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증거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서 많은 내용들, 시간과 메시지 내용을 특정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홍준표 시장 그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뉴스타파를 통해서도 이준석 의원과 함성득 교수 사이에 또 명태균 씨와의 이런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사전 모의 내지는 여러 가지 공모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명태균 게이트 이 이슈의 파급력 좀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임세현 대변인님? 지금 원래 이제 윤석열이 갑자기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명태균 사건이 어느 정도 쪼그라든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명태균 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아마 드러나지 않은 건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 혹은 윤석열이 어느 정도 국정과 당무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권이 있었는지가 아마 다 드러날 겁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창원공단 문제라던가 뭐 등등 많죠. 그리고 아마 이따가 지방선거 때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뭐 시도 의원들에 대한 공천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뭔가 이권과 연결된 건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명태균 건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가 아니라 이 명태균 건이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가 너무나도 큰 충격과 그야말로 탄핵에 이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계엄했다는 얘기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뭐 그 김건희, 김영선 둘 사진 찍은 거 이 보면 보십시오. 얼마나 둘이 친합니까?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것은 명태균 씨의 말이에요. 여사님 사진 이쁘게 나왔어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제가 청와대 있으면서 대통령님도 모시고 특히나 그 김정숙 여사님 옆에서 최근방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저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두 분께 문자를 보내본 적이 없어요. 보낸 적도 없고 번호도 알고 있지만 감히 보낼 생각도 안 하고 그 번호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외부에 있는 사인이 여사님한테 사진 보내주고 뭐하고 다 답을 하고 그리고 뭐 보십시오. 여사님 사진 예쁘게 나왔어요. 명색이 그래도 영부인이에요.
영부인에게 외모 평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쁘다. 뭐 이런 거 뭐 예.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부적절하다. 부적절하죠. 근데 예. 이게 아무렇지 않게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물밀듯이 흘러나가는 것은 아마 이 명태균 씨가 뭐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제공한 것도 컸지만 정말 심각하게 의존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체적인 난거 아니에요. 이것만 총체적 봐도 난구. 공사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윤석열 예. 정권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가장 앞으로 중요한 관심사는 이 명태균 씨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뭐 껍질 벗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뭐 잔칫날에는 돼지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법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도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이제 메시지를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여권의 정치인들 특히나 이 그 명태균 씨와 같이 연을 맺고 함께 해왔던 분들은 좀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은혜 의원님 좀 예상하시기에는 명태균이 좀 어디까지 입을 열 각오를 했다. 그 태도 변화가 어디까지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는 민주당에서 한 20년 정도 민주당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가 뭐 의원도 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비선이 이렇게 활발하게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잘 없는 네, 경우죠. 저는 정말 본 적이 없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뭐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죠. 하지만 예. 그분들한테도 사실 감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지금 김 여사와도 굉장히 친밀한 그 개인적인 굉장히 퍼스널한 문자거든요. 저런 굉장히 그 경우는. 사적으로 네, 가까워 맞습니다. 보이는. 네, 그래서 예. 그런 문자를 주고 받는데 그거를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차릴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권력이 있는 냄새를 맡았을 텐데 그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 손을 뻗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우리 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명태균에게 손을 뻗었을까? 손을 내밀었을까? 저는 사실은 명태균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본인은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먼저 와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했고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이지. 그래서 나는 조언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뭐 국회의원이든 지방선거든 어디에든 출마를 하고 싶거나 권력의 청와대에 예. 가까이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것이고 그 냄새를 맡았을 것이고 분명히 저는 접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검찰은 명태균 이슈를 열심히 수사하기도 어렵고 또 안 하기도 어려운 약간 그런 샌드위치에 낀 상황일 텐데 앞으로 명태균 씨가 뭐 기회가 되면 국회에도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본인은 수감돼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뭐 검찰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이 끌어가고 검찰이 따라오고 이런 식의 서로 상호 뭐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이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노력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 임세은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스스로 이야기하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좀 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예를 들어 명태균 관련한 뭐 국정조사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명태균 씨는 국민의 의원들과 이미 손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아마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윤석열, 김건희를 믿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딜을 쳐보려고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그 전에 있었던 우정을 뭐 모든가 잊은 척하고 그냥 배신을 때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예, 명태균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럼 명태균 입장에서는 믿었던 윤석열, 김건희마저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타겟은 조준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준표 아닙니까? 홍준표는 계속 거짓말을 해요. 홍준표가 뭐 명태균이랑 자기는 카톡 한 자도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카톡이 또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그 홍준표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명태균의 수제자일 만큼 명태균 씨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냥 부정한다 부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본인도 말했지만 그 황금폰 이외에 더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돼서 이미 너무나도 많은 증인과 증언들이 많아서 이거는 검찰이 제 아무리 검찰이라도 하더라도 덮는다고 절대로 덮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최상목이 특검을 거부를 할 거라 예상되지만 예. 일단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그때는 분위기는 확 달라질 거고 명태균도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아마 신물이 났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본인이 발언할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본인이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아니 뭐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또 본인의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은 뭐 검찰 입장에서 아무리 덮고 싶더라도 명태균 씨 때문에 아마 덮어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좀 주제를 한 번 더 바꿔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달려볼 텐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이제 삼부토건에 대해서 시세 차익 100억 원 정도를 본 거 아니냐라는 식의 좀 결론을 내렸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어 삼부토건에 대한 의혹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임세윤 대변인님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삼부토건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동안 전형적인 그 수법들이 있거든요. 금융 쪽에서 했던. 그러니까 이른바 뭐 또 그쪽 통정 전문가시니까 우리 임세윤 소장님께서. 그렇죠. 뭐 주가 조작 전문가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증권 쪽에. 예, 증권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 이른바 이제 시세 조정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주가 조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정의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엄마 최은순 씨가 했던 통정 매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가격을 딱 맞춰서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치고 미리 빠지고 짜고 서로. 치는 고스톱. 예. 예, 그래서 거래량을 부풀리고 활발한 아하. 거래에 일으키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개미 투자자가 와서 생기만 빠지는 형태. 예,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세 조정 행위이고요. 예. 예, 근데 사실 주가 조작의 대부분이 매우 적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게 뭐 차명 계좌 쓰기도 하고요. 아하. 그리고 매우 티가 안 나게. 그러니까 슬그머니 올렸다가 슬그머니 빠지거든요. 몰래. 몰래. 예. 그리고 그 다수의 계좌가 불특정 다수에게 쓰였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어허. 그래도 유독 돋보이는 계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거래로 이제 신호가 가고 예. 이상거래가 잡히게 되면 이제 금감원 수사가 이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빼박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주가 조작 행위를 통정 매매의 형태와 뭐 다른 허수 주문이나 이런 걸 고가 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김건희 씨, 최은순 모녀가 23억 정도의 수익을 받았잖아요. 예. 아마도 김건희, 최은순 씨는 이거에 만족을 못했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추정입니다. 예. 확답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사실 해외의 사업이 중단된 회사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삼부토건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조남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최대 주주 회장이죠. 예. 이분은 누구냐? 윤석열과 김건희를 중매시켜줬다라고 의심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차이를 말씀드리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주가 조작이라 해야 되나? 근데 굉장히 이상한 거래예요. 왜냐하면 이 주가를 올리는데 상승시키는데 정부와 기관이 움직인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돼요. 뭐 제가 확실한 증거까지 얘기는 못 드리지만 100억 원가량이 지금 이미 시세 차익이 났다는 게 이제 금감원 이복현 회장이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복현 원장. 이복현 원장이 예, 예. 인정을 한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주가가 부양했냐? 그러면 1,010원에서 5,500원까지 갔어요. 거의 5배가량 뛴 경우는 특별한 호재, 예를 들어 여기가 무슨 개발을 한다거나 예. 발명 특허를 얻었다거나 아니면 사업 수주했다거나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앞뒤 정황을 보면 이 삼부토건만 특혜를 받은 건 있습니다. 뭐냐? 윤석열, 김건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여기다가 재건 사업을 이야기를 해요. 삼부토건에다만. 그리고 데려갑니다. 원희룡 예. 장관이. 장관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윤석열 부부가 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여기는 뭔가 큰 사업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착각을 주기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삼부토건은 해외 사업이 아예 없어요. 접었어요, 해외 사업이. 근데 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국가가 나서서 주가를 부양시킨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 그리고 그걸 감독해야 되는 금융당국이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 아하. 예, 심각한 아니 일이죠. 그러면 인세은 소장님 말씀대로 뭐 금융당국이 모른 척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금감 원장이 그 이복현 이분 검사 출신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의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런 삼부토건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1년 반,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1년이 훨씬 넘었죠.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의심은 많았거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이 소비는 됐었는데
국가기관이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와서 인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정은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친윤 기관장들의 뭐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손절이라고 할까요? 뭔가 돌아서는 뭐 이런 시그널로 읽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앞서서 김영선 전 의원과의 그 다정한 사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삼부 토론에도 그렇게 다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정하죠? 네, 그 이종호라고 하죠.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블랙펄 인베스트. 예, 맞습니다. 흑진주. 뭐 흑진주파라고도 많이 흑진주파. 하더라고요. 흑진주파. 블랙펄. 블랙펄, 흑진주. 블랙펄 인베스트. 예, 네, 예. 이종우 전 대표가 여기에 관여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당시 한 40회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아마 뭐 이렇게 거의 가족과 같은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될 텐데 그분이 여기에 또 개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0원이었던 거의 1,000원대였던 주식이 5,5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 이렇다면 사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에 기여를 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김건희 여사가 같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차명 계좌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 우리가 100억대의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200억까지도 차익을 얻었다라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느냐 지금 뭐 계좌가 발견된 게 뭐 100개다 200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 사람이 계좌를 뭐 한 몇십 개씩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저는 이 주가 조작에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민간 기업에서 아니면 어떤 개인이 사기꾼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예. 정부가 개입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금융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계속 강력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주가 조작과 뭐 국가 기관이 결탁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뇌물 쪽도 한번 또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무혐의로 지금 검찰이 덮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부토건까지 같이 아마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검찰 뭐 믿기 좀 어렵다고 보시죠. 특검이 필요할 텐데 네.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세은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뭐 도이치 모터스 건 관련 경우에서도 아까 그 검사 3인방이 무혐의로 덮어줬지만 예. 일선 평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은 굉장히 많은 김건희 연루된 증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수사만 하면 다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밝혀지기가 어렵지 일단 수사가 진행되면 증거가 차고 넘치거든요. 계좌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이복현마저도 100억 원가량의 불법 수익이 있었다는 걸 증언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증거들은 매우 정확하게 따박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특검까지 안 가도 돼요. 검찰의 수사 의지만 있으면 이건 이미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한 2달 만에 수사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수사 내용은 네. 매우 간단하다.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어떻게 네, 저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주식을 조작하려는 선수들이 개입을 한 것이냐 아니면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이것을 저는 판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수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핵의 결정이 사실 제 희망으로는 내일 반드시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지만 어쨌든 저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이 나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4월 18일에 이제 또 2명의 재판관들이 이제 또 퇴임을 하게 되니 뭐 예. 그 전까지의 기간이 있다. 너무 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고 그렇다면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그 이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범죄에 관한 조사들은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예.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뉴스 프라임. 저희는 탄핵과 파면의 그날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본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